좋은 연구 함께해요. 굿 리서치였습니다. 여러분, ISF 연구자 바인더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문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딜리게이션 로그, 위임 로그지입니다. 연구자 바인더에 위임 로그지가 안 꽂혀 있다. 위임 로그지가 잘못 작성돼서 수정돼야 한다면 오늘 이 영상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위임 로그지 수정 없이 한 번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위임 로그지 수정 없이 한 번에 작성하는 꿀팁 배워볼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에서 나오는 용어 설명 먼저 할게요. 위임 로그지는 누가 무슨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맡았는지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PI는 시험 책임자이고 SI는 서브 I, 공동 연구자를 말합니다. SC 또는 CRC는 연구 코디네이터입니다. CV는 이력서, GCP,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은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IWRS는 무작위 배정과 약물 공급 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ECRF는 전자증례 기록서를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임 로그지의 일반적인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역할에는 시험 책임자, 시험 담당자, 연구 코디네이터, 관리학사, 의료기기 관리자, 이미지 분석가 등이 있습니다. 연구마다 포함되는 연구진은 다 다르죠. 그러므로 포함된 연구진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연구는 의약품 연구여서 의료기기 관리자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연구진에 포함 안 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업무는 1번부터 17번까지의 업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고 연두색 표시는 PI인 시험 책임자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회색 표시인 6번은 약사, 17번은 의료기기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럼 위임 로그지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명에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진의 이름을 작성하고요. 이니셜은 이니셜 작성, 서명은 연구진들이 각자 서명하시면 되고 역할은 각자 부여된 역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업무인데 여기서 틀려서 수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는 업무에 이런 글자를 쓰지 않고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 연구는 전제 조건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둘 다를 취급하는 연구로 가정할게요. 역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로 PI인 김 의사님의 업무는 1번 동의 취득, 2번 선정자의 기준 확인, 3번 신체 검진, 4번 무작위 배정, 5번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 7번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복용 수능도 확인, 8번 증례기록서 작성 및 수정, 9번 증례기록서 자료의 확인, 10번 쿼리 최종 확인, 11번 이상반응 수집, 12번 이상반응 평가, 16번 IRB와 의사소통으로 적혀있죠. 이 연구에서 PI는 이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SI 공동연구자인 이병헌님의 업무는 1번 동의 취득, 2번 선정제외 기준 확인, 3번 신체 검진, 4번 무작위 배정, 5번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 7번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복용 수능도 확인, 8번 증례기록서 작성 및 수정, 11번 이상반응 수집, 12번 이상반응 평가입니다. 그럼 SI인 공동연구자 이병헌님의 업무를 보면 PI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9번 증례기록서 자료의 확인과 10번 쿼리 최종 확인은 빠져 있죠. 이건 시험 책임자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다음으로는 CRC 박검사님의 업무를 보시면 4번 무작위 배정, 7번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복용 수능도 확인, 8번 증례기록서 작성 및 수정, 11번 이상반응 수집, 15번 기본문서 관리, 16번 IRB와 의사소통의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4번 무작위 배정과 8번 증례기록서 작성 및 수정은 IWRS, ECRF 사이트에 연구진이 꼭 가입되어 있어야 이 위임 로그지에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의사, 이병헌, 박검사, 임대기님은 IWRS와 ECRF에 가입이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연구 시작하느라 바쁘니까 CRC 선생님만 ECRF에 가입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업무가 위임되어 있다면 연구 시작 전에 이 사이트에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 약사님은 파마시스트,
약사님이시고 6번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조제 및 관리 업무를 하시고 진기사님은 IDM 의료기기 관리자이고 17번 의료기기 관리 업무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 위임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김 의사님부터 진기사님까지는 2020년 1월 1일로 시작일이 되어 있고 임대기님은 2020년 6월 10일로 적혀 있습니다. 김희삼님부터 진기사님까지는 연구 시작부터 연구진으로 들어왔던 거고 임대기님은 나중에 연구진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일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시작일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연구자가 연구진에 들어와도 되는지 자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바로 CV, 이력서, GCP,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교육, 종사자 교육이에요. 이 문서들이 확인된 이후에 위임노그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임노그지 작성 전 순서는 CV, GCP 또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IRB에 초기심의 의뢰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심의 접수하기 전에 연구자의 자격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초기심의 의뢰서에 그 연구진을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초기심의가 승인이 나면 승인된 프로토콜, 동의서, CRF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위임노그지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자격 있는 연구진을 IRB에 의뢰했고 승인 나면 업무가 위임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위임노그지에서는 김 의사님부터 진 기사님이 이미 앞서 말한 절차를 다 했기 때문에 위임노그지에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SIT 연구는 보통 게시 모임에서 승인된 프로토콜, 동의서, CRF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위임노그지에 서명을 받죠. 그럼 게시 모임이 없는 연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IIT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게시 모임이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시작 날짜를 꼭 집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시작 날짜 같은 경우는 초기심의 승인일부터 환자 등록 4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자를 등록하기 이전에는 업무가 위임되어야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임대기님이 시작일이 2020년 6월 10일로 작성된 것은 앞서 말한 연구자의 자격 확인이 되었고 IRB의 변경계획을 통해서 임대기님을 연구진으로 등록했고 이 변경계획이 승인이 난 후에 프로토콜, 동의서, CRF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의 날짜가 2020년 6월 10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헌님은 종료일이 2020년 7월 10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정말 종료일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님은 2020년 7월 10일 이후로는 이 연구와 관련된 업무는 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날짜 옆에는 시험 책임자 서명이 있는데요. 이 업무를 위임하는 사람이 바로 시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위임 노그지 작성 시기는 자격 있는 연구진을 IRB에 의뢰했고 승인 나면 업무가 위임된다. 두 번째, 위임된 업무는 예시 화면처럼 위임된 업무만 잘 작성하자. 세 번째, 시작 날짜는 연구진의 자격이 확인되고 IRB의 연구진이 승인된 이후 연구문서에 대한 트레이닝까지 완료된 후 작성하자입니다. 저는 위임노그지에 연구진 8명의 서명을 다 받아놨는데 모니터링 받으면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연구진 8명한테 서명을 다 다시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작성한 건 제가 수정하면 되지만 교수님들이 서명한 문서가 잘못돼서 다시 서명을 받아야 되면 저는 그게 그렇게 곤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정하다 보면 원래 뭐라고 썼었는지 원래 데이터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 위임노그지 처음부터 잘 작성하면 너무 좋겠죠?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위임노그지 작성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좋은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함께해요. 굿 리서치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